안녕하십니까. 뻔뻔한 공대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학생회장 이주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 학부를 소개하고 우리 학부만의 특색과 자부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이름만 들으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토목공학과 건축공학을 기반으로 환경, 에너지,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종합적인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부는 1963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와 환경 문제를 다뤄온 전통 있는 학부로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 국가 기반 시설에서부터 상하수도, 대기오염, 저감, 탄소 중립, 도시 설계 등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까지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공학, 지방공학, 수자원공학, 환경공학, 교통공학 등 7개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통해 사회 기반을 책임질 미래형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우리 학부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선후배 간 멘토링 행사인 건사한의 날, 연구실을 직접 탐방할 수 있는 에이스 오픈랩, 그리고 학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 호연제 등은 우리 학부의 끈끈한 유대감과 활발한 소통 문화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부는 전통적인 토목 환경 분야의 기반 위에 AI, I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가 그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학부의 과목들은 대부분 역학을 기반으로 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에 배우는 공업 역학을 정말 탄탄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2학년 2학기인데 솔직히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후 배우는 구조 역학, 재료 역학, 수리학 등 거의 모든 전공이 이 과목을 바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단순히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며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정동희 교수님의 하천공학 및 실험 수업에서 실제로 유량을 측정하고 수리 구조물의 흐름 특성을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내용을 체감할 수 있었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에이스 오픈랩 행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각 연구실의 전공 분야를 직접 보고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를 더 깊이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 난이도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편입니다. 교수님마다 문제 출제 스타일은 다르지만 대부분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단순 계산보다는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부분 점수도 후하게 주시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 노트를 사용해 필기 정리를 하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PPT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필기하면서 복습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는 24시간 개방된 하나스퀘어와 중앙광장이 있어서 시험 기간에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중간중간 야식을 먹으며 문제를 함께 토론하는 분위기입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즐겁고 서로에게 많이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리자면 공부 잘하는 친구와 열심히 하는 친구랑 같이 다니세요.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배울 점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단연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호연제나 건사한의 날 같은 행사를 보면 선배님들께서 후배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내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행사 비용을 부담하시면서까지 후배들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진로 상담과 인생 조언도 해주십니다. 이런 문화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우리 학부의 전통적인 내리사랑 문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94학번 선배님들을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자주 뵙는 선배님들 모두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보답하려 하지 말고 후배들을 많이 챙겨줘라. 이 말이 정말 큰 울림이었고 우리 학부가 왜 특별한 공동체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들 또한 학생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업 외적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진로를 진심으로 고민해 주시고
학업뿐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조언해 주시는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 학부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건축사회환경공학부는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지식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술이 되고 이곳에서 맺는 인연은 평생 함께 가는 동료가 됩니다. 미래의 후배 여러분도 이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자신만의 꿈을 단단히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두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학수학2에서 김승준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였습니다. 적분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중 적분이나 선 적분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대부분의 적분 범위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 이처럼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반적 접근 방식이 생소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접근조차 감이 안 왔고 여러 조건을 스스로 설정해가며 풀이 방향을 잡는 과정이 많이 헷갈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 친구들한테 들은 지광습 교수님의 재료역학인데요. 해상 풍력 발전기 구조물을 예시로 3차원 공간에서 중첩 원리를 이용해 빔에 작용하는 응력, 전단 응력, 그리고 비틀림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여러 하중 조건을 동시에 생각해야 해서 수직 정리와 개념 연결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두 문제 모두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의 확실한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였고 그만큼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의 깊은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하셨던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웠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문제가 이 두 문제였는데 원서의 연습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이런 문제들을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뻔뻔한 공대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화면에서 뵙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선후배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